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광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시밀리스하게 배포 가능한 아마존 EKS 아키텍처 구성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GitOps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인프라스트럭처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itOps 툴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고급 배포 전략 기법인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GitOps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과 운영을 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셨나요? 운영 배포가 방금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배포는 매우 복잡하여 장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내 컴퓨터에는 동작하는데 혹은 테스트 QA에서는 되는데 그런데 운영계에서는 장애가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운영팀이 말합니다. 혹시 누가 코드를 바꿨어? 언제? 뭘? 개발팀이 말합니다. 혹시 운영팀이 배포 잘못한 거 아니야? 네트워크랑 데이터베이스 설정 그대로야?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문제를 더더욱 키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배포 작업자의 실수로 서버의 설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서화를 잘 해두지 않았다면 이런 서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로 갑자기 시스템이 통제불능이 되는 상황.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RE는 가동 중단의 약 70%가 라이브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글의 유명한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관련 저서에서 인용한 문장인데요. 그만큼 운영 환경의 배포가 어렵다는 걸 데이터도 증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운영 환경의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GitOps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GitOps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GitOps는 Git을 이용한 배포 방법론입니다. GitOp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Git 레포지토리를 어떤 시스템에 원하는 상태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둘째, 모든 의도된 오퍼레이션들은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코드로 커밋이 됩니다. 셋째, 의도한 상태와 관찰된 상태의 모든 차이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렴하여 운영합니다. 즉, Git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 운영 배포를 통제하고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GitOps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현대화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변경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테스트한 뒤에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개발의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I/CD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형태로 개발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측면에서는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 통합을 통해 자동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하거나 아티팩트를 만들어 자동 배포하는 것들에 익숙해졌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는 수작업에 가까운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이 직접 반영을 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서버에 지속적인 패치를 하는 수작업에 가까운 방법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에 대한 자동화를 위하여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즉 IaaC와 같은 개념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CDK와 같은 툴로 코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왔습니다. GitOps가 해결을 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GitOps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WS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를 인프라를 위한 GitOps에 활용 가능합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AWS 클라우드의 코드에 기반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EKS나 직접 구축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애플리케이션을 GitOps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인 플럭스CD나 아르고 CD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둘은 현재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GitOps가 각광을 받고 어려운 운영 배포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Git은 개발자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툴입니다. 개발자와 운영자가 친숙한 Git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별도의 코드 도구와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대신 Git을 이용해 일관된 방법으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Git은 단일 진실 소스입니다. Git은 모든 변경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코드 변경에 관한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감사 도구이자 보고 도구입니다. 또한 Git의 풀 리퀘스트 메커니즘을 개발 운영 프로세스에 결합을 한다면 강제화된 코드 리뷰를 통하여 운영에 반영할 인프라스트럭처와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코드 반영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Git 형성은 변경을 관리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드 리뷰를 강제화하여 모든 변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코드 리뷰는 물론 통합 테스트와 정적 분석 등도 Git의 풀 리퀘스트 요건으로 통합하면 강력한 코드 통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표준화의 관점에서도 Git은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의 변경이 모두 풀 리퀘스트로만 작동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운영 작업 역시 Git을 통해 완전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Git의 롤백 메커니즘을 GitOps와 통합하면 배포 장애에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커밋으로 프로덕션 브랜치를 되돌리는 것만으로 배포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포함한 배포 작업 등은 좀 더 고려를 해야 하지만요. 그럼 먼저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GitOps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K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기반하여 개발자와 운영자가 친숙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하여 AWS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CDK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Construct라고 하는 CDK의 배포 단위를 이용해서 AWS 리소스를 원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한 뒤에 CDK CLI를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로 변환하여 디플로이 명령어로 AWS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면 끝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CDK 자체를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인프라스트럭처 구성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 대해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CDK의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강연 다시 보기를 통하여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길잡이 AWS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킷 CDK 세션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D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없이 CDK를 DevOps 팀이 수동으로 배포하면 매번 CLI를 직접 실행을 해야 해서 변환을 하고 디플로이를 하는 수고가 듭니다. AWS 코드 파이프라인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이를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는 이 부분을 직접 설정해야 하며 코드 빌드에서 사용하는 빌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AWS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CDK에 CDK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셀프 뮤테이팅 파이프라인 생성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별도로 코드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거나 빌드 이미지에서 사용할 CDK CLI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CDK 코드 몇 줄만 추가하면 빌드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CDK, npm 명령어들로 CDK 코드 배포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CDK와 CDK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프라를 위한 CDK 코드 레포지토리형 셀프 뮤테이티드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고 CDK 코드 레포지토리에 코드를 반영함으로써 AWS의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K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CDK bootstrap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CDK 툴킷이 파이프라인 수행 등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고 이 다음으로는 미리 준비한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하고 CDK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 타입으로 초기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되고 나서 CDK 코드에 작성할 필요한 디펜던시를 설치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준비가 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dk.json 파일로 가서 새로운 문법을 쓸 수 있는 설정을 추가합니다. New Style Stack Synthesis라는 설정을 추가하시고 이제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코드를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컨스트럭터를 추가하여 CDK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선언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GitHub 주소가 저기 코드상에서 보이는데 아래쪽에는 파이프라인에서 수행할 CLI 명령어들이 보입니다. 사용자가 CLI로 실행하던 걸 파이프라인이 대신하도록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빈 폴더 아래에 CDK 파이프라인 EKS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가서 파이프라인이 배포될 계정과 이전을 설정합니다. 이제 이 소스들을 GitHub에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밋 명령어로 넣고 GitHub에 푸시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는 CDK deploy 명령을 통해서 이 최초의 배포를 한 번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CDK deploy 명령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야지 그 다음부터 GitHub에 변경된 소스를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EKS 클러스터 스택 코드를 위한 디펜던시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EKS 클러스터 스택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하고 제가 미리 준비한 클러스터 컨스트럭터 CDK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클러스터의 이름은 앱 모더나이제이션 데모라는 클러스터 이름이고 버전은 1.2.0 그리고 3개의 인스턴스를 가진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이프라인에 EKS 클러스터 스택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코드 파이프라인에 스테이지 컨스트럭터를 추가할 수 있는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KS 클러스터 스택을 스테이지라는 이 CDK 파이프라인의 배포 단위로 선언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스택 인스턴스를 선언을 하고 다시 CDK 파이프라인 스택으로 돌아와서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CDK 파이프라인의 스테이지로 EKS 클러스터 스택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스택이 배포될 계정과 리전을 설정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은 코드는 완료가 된 거고요. 네. 스테이지에서 제가 변수를 추가했죠. 네.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CDK deploy 명령어가 아닌 git의 소스 코드를 푸시함으로써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커밋을 하고 adding EKS cluster stack 그리고 나서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나면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 코드 파이프라인 화면으로 이동해서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확인을 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정상적으로 EKS 클러스터를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GitO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CD와 아르고 CD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중에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itOps 도구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EKS Anywhere에서도 GitOps 도구로 사용이 되는 플럭스 C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는 최근에 버전 2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플럭스 버전 1은
모노리스 아키텍처 기반의 Do It All 오퍼레이터였다면 플럭스 버전 2는 각 기능들을 분리하여 특화된 컨트롤러에서 구현을 해놓은 MSA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스의 변경을 확인하는 소스 컨트롤러, 헬름 컨트롤러, 커스터마이즈 컨트롤러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추후 새로운 오픈소스 기능에 대한 확장에 유연해졌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GitOps 툴킷 컴포넌츠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은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와 API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을 이용하면 플럭스를 확장하여 기능을 추가하거나 독자적인 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 CD는 다양한 피처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트리거링 방식으로, 폴링 방식으로, 리컨실리데이션을 지원하고 커스터마이저나 헬름 역시 지원을 하고 슬랙이나 GitHub 같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얼러팅 시스템과 웹북 수신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자동화된 이미지 업데이트 기능 역시 제공하는데 플럭스가 아마존 ECR 같은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바라보도록 설정하면 새로운 이미지의 태그가 업데이트가 되면 플럭스 CD가 자동으로 새 버전의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Git 형상의 이미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개발자가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고 리뷰하고 머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자동화해주는 기능입니다.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같이 사용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상단을 보시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CI 파이프라인이 있고 아래쪽에는 플럭스 CD를 통해서 변경된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반영하는 플럭스 CD의 작업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DevOps 팀은 플럭스 CD가 바라보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레포지토리의 코드를 변경함으로써 아마존 EKS의 긴 레포에 있는 설정대로 어플리케이션 및 쿠버네티스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itOps는 결국 CD를 CI 파이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CI 환경과도 손쉽게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Ops에 이어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제어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품 업데이트를 릴리즈하여 릴리즈의 위험을 줄이는 프로세스로 일반적으로 자동화 및 매트릭 분석을 결합하여 업데이트의 자동화된 프로모션 및 롤백을 수행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종종 지속적인 배포의 발전된 형태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CI/CD에서 얻을 수 있는 속도 이점을 배포 프로세스로 확장을 합니다. 이는 새로운 버전이 일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올바른 행동을 관찰 및 분석한 다음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동시에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유저들에 대한 노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됩니다. GitOps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만든 회사들이 플럭스 CD와 플래거, 그리고 아르고 CD와 아르고 롤아웃처럼 유사한 이름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GitOps의 컴포넌트가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위한 컴포넌트와 같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 고객들도 계십니다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GitOps는 Git을 활용한 오퍼레이션 프랙티스를 통칭하는 것, 특히 Continuous Deployment를 형상에 기반해서 수행하는 운영 방법론이고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는 Continuous Delivery의 진화된 형태, 단순히 Desire State를 클러스터에 반영하는 CD를 포함하여 카나리 배포, 블루그린 배포, 매트릭 드리븐 디시전 등의 고급 배포 기능을 자동화하여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툴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플럭스를 만든 위브웍스의 플래거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르고 프로젝트의 아르고 롤아웃입니다. 앞서 플럭스를 소개시켜드렸으니 이번에는 아르고 롤아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 롤아웃은 플래거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와 CRD 집합으로 블루그린, 카나리 분석, 실험 및 점진전 제공 기능과 같은 고급 배포 기능을 쿠버네티스에 제공합니다. 아르고 롤아웃은 수신 컨트롤러 및 서비스 메시와 통합되어 트래픽 형성 기능을 활용하여 업데이트 중에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새 버전으로 옮겨주며 또한 아르고 롤아웃은 다양한 공급자의 매트릭을 쿼리 및 해석하여 주요 KPI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중 자동화된 프로모션 및 롤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르고 롤아웃은 다양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 익스피리멘털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CRD를 이용한 A/B 테스팅, 매트릭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략을 보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컴포넌트에서 하는 역할이 명확히 보입니다. 매트릭 드리븐 디시전, 롤백, 애널리시스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라고 하는 텀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배포 전략이 자체적인 기능으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작업들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런 과정에 개입을 해야 한다면 그건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가 아닌 것이죠.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배포 전략을 알아보면 플래거 같은 경우는 MSC를 지원하고 ALB를 지원하지 않고 아르고 롤아웃은 ALB를 지원하고 MS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컴포넌트를 적절히 AWS의 서비스와 조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ALB와 MSC가 아니더라도 두 오픈소스 모두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인 엔진X,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서비스 메시 툴인 이스티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경에 아르고 롤아웃 혹은 플래그를 통해서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플럭스와 아르고 롤아웃을 조합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럭스가 GitOps를 담당하여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와 아르고 롤아웃의 CRD를 클러스터로 배포합니다. 사용자는 아르고 롤아웃 UI를 통해서 점진적 전환을 시각화 가능하고 수동 프로모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배포를 담당하는 툴이 ROC가 될 수도 있으며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를 담당하는 툴을 플래거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데모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아키텍처가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위해서 플럭스 컴포넌트를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큐브커틀 명령어로 컴포넌트들을 확인을 했고요. 플럭스의 소스 컨트롤러가 확인을 하고 있는 팟인포라고 하는 git 레포의 커스터마이즈 폴더 아래에 서비스.yaml 파일의 서비스 타입을 클러스터 IP에서 로드 밸런서로 수정을 해서 GitHub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플럭스가 이 변경을 인지하고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을 배포를 해 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밋을 이렇게 서비스 타입 변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어서 푸시를 하면은 플럭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컨트롤러가 이렇게 새로운 버전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고 리비전 번호가 변경돼서 새로운 버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GitHub에서도 이 플럭스가 반영한 버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새 버전의 커밋 버전이 플럭스가 인지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플럭스는 폴리고널 소스 레포지토리나 설정, 커스터마이즈 설정 역시 이 쿠버네티스 CRD를 통해서 코드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앱 설정 그리고 요 플럭스 설정마저 모두 다 코드로 형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타입을 클러스터 IP 타입에서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데모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플럭스가 바라보고 있는 git 형상과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컨트롤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를 해서 변경된 걸 확인을 할 거고요. 아르고 롤아웃의 롤아웃 프로젝트를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 이 아르고 롤아웃의 롤아웃 오브젝트는 쿠버네티스의 기본 오브젝트인 디플로이먼트를 확장된 이런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 레플리카 개수를 설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디플로이먼트 스펙과 동일하고 블루그린과 카나리 배포를 위한 이런 카나리 서비스, 스테이블 서비스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스텝 속성들을 보면은
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한 스펙들이 설정되어 있는데, 트래픽이 5, 그리고 10, 20, 50, 80%가 이제 20초 간격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동으로 완전히 넘기지 않고 잠깐 포즈를 하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저희가 깃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변경이 일어나야지 이걸 반영할 수 있으니 옐로우 버전을 레드 버전으로 변경해서 커밋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modify 해서 옐로우 to red로 해서 푸시를 하면은 플럭스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컨트롤러가 변경을 감지하고 이 아르고로라스의 새로운 UI로 이 카나리 배포가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옐로우에서 레드로 변경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새 버전의 레드 버전으로는 카나리 서비스가 그 트래픽을 흘러보내도록 되어 있고, 9버전이 스테이블 버전으로는 옐로우 버전으로 트래픽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스펙으로 지정했던 이 트래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20초씩 대기하면서 이 트래픽이 증가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로라 데모 앱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트래픽이 어떻게 옐로우에서 레드로 변경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데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사 관계상 이렇게 프로모트 버튼을 눌러서 20초 대기하지 않고 다음 버전으로 이렇게 올리면 한 스텝씩 프로모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기 포즈에 걸려서 완전한 프로모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UI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80대 20으로 트래픽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시 UI로 되돌아와서 프로모션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전환을 하고 나면 트래픽이 완전히 옐로우에서 레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버전에 있는 이 옐로우 버전의 파트들이 터미네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키 테이크어웨이입니다. AWS CDK 파이프라인은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손쉽게 인프라스트럭처를 GitOps로 배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럭스 CD, 아르고 CD는 오픈소스 GitOps 구현체로 애플리케이션을 Git에 기반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도구들을 활용하면 블루그린, 카나리 배포, A/B 테스팅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GitOps 프로그레시브 딜리버리 도구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배포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최신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십시오. 현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리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여 AWS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설계 구축을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십시오. AWS 이노베이트 온라인 컨퍼런스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특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